수고 많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의사 일정 참여를 중단합니다. 국민께 송구한 줄 알면서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당 독주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아나무인식 작태를 벌이는 집권 세력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국회에서 130여 건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고 합니다만 임명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 의정사에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천재지병 등 비상상태에서만 가능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빌미로 야당과 국회법을 무시한 철면피한 폭거입니다.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임명동의안 날치기 처리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월요일 새누리당의 황우려 대표에게 전국 정상화를 위한 여야 지도부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법안과 예산, 특검과 특위, 정치 개혁안을 논의하자고 했고 황 대표는 제게 3, 4일 내에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없고 황우려 대표는 출국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전국 정상화 제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임명동의안 날치기 처리라는 날벼락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야당과 대화하기조차 두려워하는 여당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거는 것이 무망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전국의 혼란과 분열의 불씨에 기름을 부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투입글 120만여 개의 파장을 덮고 공약 파기, 민생 파탄에 대한 민심의 불만을 덮고 국가재정의 파탄을 불러올 박근혜 정부 엉터리 예산안의 문제점을 덮으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불순한 의도는 민주당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반의 국민과 대다수의 시민사회,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 대부분을 종북몰이로 배제하려는 대통령, 야당 국회의원을 날치기로 배제하려는 배제의 정치, 뺄셈의 정치를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친 힘으로 이 난국에서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를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참담함과 미안함과 죄송함, 그리고 특히 이와 같은 불통 정권의 만행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서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나마 한 여론조사에서 어제의 사태가 국민들께서 47.6%가 새누리당이 잘못한 것이고 새누리당을 인정하는 여론조사는 30.4%라는 국민적 판단이 작은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결의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에 보면 김동철 의원님이나 몇몇 분들은 나오기만 하면은
제가 안 나오려고 했는데 급하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별러서 아까 좀 전에 메모까지 해갖고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아까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사 문제, 그것도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감사원장을 인선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날치기를 한 적이 헌정사에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어제 그 의장과 새누리당의 태도를 제가 보고서 또 참 가슴 아팠습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날치기라는 것은 빼앗아 가지고 뛰어 달아나는 게 날치기인데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해 봤더니 있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그 청와대에서는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또 너희들이 암만 그래도 우리가 의석이 많아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또 텔레비를 가서 봤더니 그 김황식 전 총리가 나와서 또 속을 긁어요. 그 양반이 국회가 해산갑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양반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총리할 때 참 한 일이 뭐 있어요, 그 사람? 4대강을 반대를 했습니까? 민간 사찰을 반대했습니까? 한 일이 있다면 청와대 눈치 본 일밖에 없는 사람. 오죽이면 내가 국회에서 그 양반한테 신문도 안 보냐고 세상을 그렇게 모르냐고 했더니 보긴 본다고 하더라고. 그런 양반인데 어떻게 저런 양반이 국회를 요즘 말로 들었다 놨다 하는가. 참 우리 국회가 한심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우리 국회가 이 여야 간의 협상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협상력을 잃었습니까? 협상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나와야 될 새누리당이 청와대 눈치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눈치를 봅니까? 청와대가 실제로 정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큰일 정말 났습니다. 이런 눈치공화국에서는 이 윤모 의원처럼 눈치 구다닌 사람들이 부통령 행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명실공히 대통령이 국회에 정치를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야 간에 합의해서 잘 해보라 했습니다. 마치 이 좀 듣기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님이 그 곡간 열쇠는 탁 끌어주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보는 데서 며느리한테 어이 잘들 풀어 먹여, 곡간 풀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곡간 열쇠를 새누리당에 줘야 된다. 심지어 여당 대표조차도 참 스텔스 비행기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중국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며느리에 대해서도 그 연민의정을 느낍니다. 성경 말씀에 참 그 새바람이 불고 달무리가 지면 장마가 질 줄은 알면서도 너희가 어찌해서 그분이 오실 줄을 모르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요즘 정치의 대입을 딱 해보면 달무리가 진다는 것은 인의장막을 말합니다. 도대체 청와대에 무슨 기춘대원군, 꽃꽃장수, 또 무슨 불화통 잘 터뜨리는 그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에워싸고 있어가지고 뺑 둘러서 에워싸고서 인의장막을 쳤기 때문에 민심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야말로 달무리가 어슴푸레 하듯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지가 않고 어슴푸레. 그러면 또 새바람이 분다는 것은 요즘 전국에 말하면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 이건 네카시 선풍, 요새 종북머리 광풍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못해요. 엊그저께도 그 전주교구의 박장신 신부님께서 참 불법 선거를 비판하는 말 몇 마디 했더니 말꼬리 잡아가지고 빨갱이로 몰아버립니다. 이 말에도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권 사람들은 뭐가 몸통이고 뭐가 꼬리인지 구별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다가는 앞으로 이제 큰일 났어요. 평양 냉면만 먹으러 가도 종북이라고. 북향으로 집만 져도 종북이라고. 다음 달에 당장 산타 할아버지 한국에 올 때는 빨간 옷은 벗어놓고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종북 이 정권이 그러니까는 교회하고 철이 시끄러워져요. 조용할 수 없어요. 왜냐? 종은 교회에 있고 북은 철에 있거든. 가톨릭이라는 건 말이에요. 우리 가톨릭은 이 용수철 같아요. 누르면 누를수록 솟아오릅니다. 옛날에 참 제가 그때가 그 참 암담했던 시절 그 박정희 유신 독재 때 1976년에
명동성당에서 3.1 구국선언을 하다가 11명이 징역 갔습니다. 그때 그 함세웅 신부님 또 문정현 신부님 참 이 성직자들이 또 많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더 교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신앙하는 분들은요, 이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마누라가 있습니까? 처자가 있습니까?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 신부님들 함부로 건드리면 볼 때처럼 신념으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 얘기. 나도 이런 좀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맞죠? 내가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그래서 감옥하고 저항운동이 막 일어나더니 1970년에 그러더니 신부님들 잡아놓고 3년 만에 유신 정권의 끝이야.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어저께 함세웅 신부님이 국회 오셔서 우리들하고 시국 미사 하시고 갔습니다. 함 신부님이 다니엘 계시록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고 그랬는데 다니엘이라는 예언자가 꿈에 뭘 봤냐면 어느 장면을 본 거예요. 그냥 사자우리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잡아먹질 않고 들러놓고 그래서 이 사자우리에 던져줘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신념 가지고 항일 독립 투쟁하듯이 싸워야 된다고 신부님이 그런 말을 해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자극을 받고 정말 우리가 평소에 몸 던져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까 봐 사실은 선을 딱 그었습니다. 이 정권이 툭하면 대선 불복. 우리는 실은 불복이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어요. 또 불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 불복이라는 말이 불에 구운 보거구이 같으면 우리 아담하고도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기들이 불복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안 한 말들을 저 사람이 먼저 해요. 자기들 마음속에 그 점이 양심에 꺼리기 때문에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 말이 부집을 시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준예산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준예산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준예산 미리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의 마음속 부담이 바로 저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대선 직후에 말했습니다. 문상객들이 저렇게 서럽게 오는데 우리 상주가 울지 않고 모른 척하면은 뒷말이 없겠습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지금과 같이 국정원 댓글 120만 개가 나오고 사이버 살인모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선 무효 소송을 냈었을 것입니다. 왜 이 말을 제가 하는 것은 하냐면은 대선 불복은 아니지만은 불법 선거는 불법 선거라고 우리가 당당히 따지고 나서자 이런. 홍길동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보듯이 불법 선거를 왜 우리가 불법 선거라고 못하냐? 우리가 제대로 이 부분을 국민 앞에 얘기해야 된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국정원 사이버 살인모 보훈처 마치 내가 트윗을 요새 열심히 하는데 어떤 특친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내가 비판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턴키 베이스로 일을 도급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보훈처 사이버 살인모 여러 군데다가 하청 나눠줘서 정치유한 겁니다. 그 말이 딱 내가 볼 때는 참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가요 참 제일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용기하고 단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세상사 모든 일이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패배주의가 우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심한 탄압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번에 보니까 또 김현 의원, 강기정 의원, 이중걸 의원 또 검찰에서 부릅니다마는 참 그런 험한 꼴들 당하고들 섭니다. 우리가 그렇지만은 이 꼿꼿한 심자나 굳건히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격려해야 됩니다. 제가 MB 정권 때 참 4번을 고소당했어요. 국정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선거까지 합해서 4번을 고소당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멀쩡히 딱 있고 19대 국회에서 잘 또 당선해서 5선 국회의원 돼서 와 있잖아요. 여러분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들 많이들 잘 제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신념 가지고 싸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또 하나는 이게 단합입니다. 단합. 저는요 이번 사태도 그렇지만 이 당에 잘잘못 가릴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반성하고 우리 스스로 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야당은 과거로부터 보니까요, 잘 화학적인 결합들 해야 돼요. 단합. 계파, 친소관계에 따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파 초월해서 모두 하나로 뭉치고
무엇이 옳은가, 누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가 보기 전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런 명분과 연대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뭉쳐서 나가면은 반드시 이깁니다. 127명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추스려 먹고 우리가 반성할 점 반성하면서 개선할 점 개선하면서 이렇게 잘 규명하고 따져서 우리가 복귀해 나가되 이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난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어느 편드는 사람도 아니고요. 무슨 계파도 없고 다 잘할 거예요.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은 저 사람들이 본래 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하면 마치 뭐 야당이 국민의 민심을 정책을 좋은 거 내서 민심을 얻어야 한다 이런 얘기 노상합니다만은 야당이 정권 교체하고 성공하는 건 대개는 여당이 지들이 잘못해갖고 정권이 잘못해갖고 야당이 이기는 것입니다. 본래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실수 않고 우리가 뭉쳐서 나가기만 하고 분열하지 않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꼭 실수하게 돼요. 벌써 실수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의장막.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크게 강조를 합니다. 다른 분들도 또 말씀을 같아갖고 제가 말씀을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끝으로 내 개인적인 얘기 하나만. 내가 전당대회 의장인 걸 다들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니 당 지도부 전당대회 딱 뽑아놨더니 전당대회 대의원들이 다 모여서 의장을 선출해놓은 사람. 근데 어디 보면 안 때려도 우리 김한길 대표부터 나를 저 뒤에 앉으러 밀어내버려. 그래서 여기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농담 삼아서 끝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잘 뭉쳐서 열심히 잘 해나가자 이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긴 말씀이었습니다만 지로 첫 번째로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부입니다. 두 국민 전략입니다. 지지하는 국민은 좋아하고 반대하는 국민은 무조건 종북 딱지 붙이는 그런 아주 나쁜 정권입니다.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것으로서는 더 이상 국가를 온전하게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만하고 독선이고 독주의 정권입니다. 무조건 자기만 옳다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명백하고 국민들이 임명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강행 처리해버립니다. 부적격한 장관을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국민들의 인내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순응하지 않자 검찰총장도 갈아제끼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고 공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만 국민이 없는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과 소수 친박을 위한 종박 정부입니다. 말씀 자료만 전달하는 여당입니다. 적자 생존 정권입니다. 당내의 건전한 의견 제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지시가 부당해도 따르기만 하는 그런 여당입니다. 대통령께 직언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정부 여당입니다. 일 안 하는 정부입니다. 그래도 일하면 혼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일 안 하면서 그냥 월급만 받아먹는 그런 정부입니다. 여야 간 대화나 타협 무시하고 일방통행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선진화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정부입니다. 감사원장 날치기 폭거, 국회법에 명시된 필리버스터 허용하지 않고 법보다 간행을 따르는 정부입니다. 대통령의 인치만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이행만 하는 봇 정권입니다. 봇 정권. 국정원이 봇 프로그램으로 120만 개 댓글 공작을 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종북 사골국 정권입니다. 종북 딱지 여기저기 붙입니다. 사골국은 3번만 우리면 버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계속 우려먹고 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활동을 폄훼하고 박창신 신부의 강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나이 이회수 시인의 출연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력기관 대선 개입 비판하면 종북입니다.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막말을 해도 그냥 박수치는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예교적 성과 없는 패션쇼 정부입니다.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동남아시아, 러시아 방문해서 화려한 한복 패션쇼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익에 맞는 순방 결과 별로 없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로 안보팀을 구성했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이어도 방공 관할권도 순방국으로부터 어떠한 지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방 일정이 공개되고 주중대사관의 군사외교관은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에 음주 교통사고 낸 것을 은폐 기도하는 정부입니다. 미국 방문 중에 성추행 사건에 일어나도 공직기강이 바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정부입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넘어져도 책임 하나 안 지는 그런 경호실이 온전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국무총리가 일제히 한반도 침략을 당당하게 침략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정부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국정원이 국가 권력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불통을 버리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정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오만과 독주를 버리고 민생 우선 정치를 하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